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오늘 저희는 워크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워크인, 보통 컴퍼니라고 하시는 저희는 정식 명칭은 주식회사 워크인입니다. 주식회사 워크인이요? 주식회사 워크인의 오승훈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고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채널 워크인TV하고 네. 쿠팡 퀵플렉스 영업점 주식회사 워크인을 운영하고 있는 오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저희는 맨 처음에 여쭤보는 게 사업을 한 취지에 대해서 여쭤봐요. 우선 워크인이라는 회사가 제가 이제 보니까 그 지인 물류, 그 쿠팡, 저희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쿠팡에 이제 운전하시는 그러니까 사장님들, CJ 운전하신 사장님들, 그분들 다 한 분 한 분들 개인 사업자잖아요. 예. 그 사장님들을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라고 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중개라고는 생각하기보다 예. 지금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도 봤는데 옆에 보면 CJ 대한통운 대리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1층에. 식으로 예. 대리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층에 CJ 대한통운 대리점이 있는데 그것처럼 대리점을 네. 연결해주고 쿠팡 아니, 저희가 대리점입니다. 대리점이에요? 네, 저희가 쿠팡하고 정식 계약을 해서 네. 대리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쿠팡으로 정식 계약이 돼서 네. 쿠팡의 정식 대리점. 네, 그렇죠. 네, 그런 형식으로 네.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쪽 일을 하시게 된 취지는 어떻게 되세요? 저희 워크인이 이제 제가 원래 물류에 좀 오래 있었어요. 네. 오래 있다가 워크인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네. 초반에는 이제 택배 기사를 희망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뭐 생수 배송 기사를 희망하시는 분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중개 역할을 해서 네. 알선비를 받고 네. 연결을 해드렸었는데 네. 기존에 이제 이 업계가 그렇게 돈을 받고 연결을 해주면서 사기 같은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차량을 강매한다든가 비싸게 뭐 800만 원, 900만 원씩 남겨 먹는다든가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제가 알리면서 네. 중개를 좀 솔직하게 네. 그리고 중개로만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꾸준하게 연락을 하면서 택배는 사업이니까 그 사업에 조금이나마 계속 도움이 될 수 있게 네. 저희가 그렇게 계속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네. 이게 또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어느 순간 처음에는 워크인이 솔직하게 하는 것도 되게 업계의 파장이었는데 네. 이제 나중에는 조금이라도 알선비를 받는 게 네. 이제 잘못됐다라는 인식까지 생기면서 네. 저희가 이제 우연치 않게 기회가 또 좋게 운 좋게 쿠팡이랑 계약을 하면서 네. 영업점을 오픈하게 됐고 네. 그 중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네. 실제적으로 기사님들을 받아서 저희가 네. 관리를 하는 네. 그런 회사로 바뀌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표님이 7년 정도 물류 쪽에 일을 하셨다고 치면은, 왜냐면은 제가 대표님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스마트한 인상에 좀 이렇게 이렇게 선이 굵은 인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물류 일이라는 게 좀 이제 그냥 거칠고 그러니까 땀을 많이 나고 힘쓰는 일이다 보면은, 그러니까 힘쓰는 일에 제가 편견일 수도 있는데 보통 그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그 물류 쪽에 원래 힘쓰는 일을 하셨어요? 힘쓰는 일이라보다 현장에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현장에 근무하셨어요? 네, 근무를 했었고 뭐 올해는 아니지만 네. 현장을 알아야 어쨌든 물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현장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거의 그 다음부터는 물류업이라는 게 무조건 현장에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안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 상담도 해야 되고 네. 뭐 절차가 다 있기 때문에 네. 거의 그 다음부터는 거의 안에서만 있었죠. 어, 대신에 이제 현장을 가서 현장에서 뭐 전문적으로 일을 하진 않지만 네. 현장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제가 계속 파악을 하고 있죠. 그럼 배송 일도 하셨던 거예요? 배송 일도 했었습니다. 그거는 저도 뭐 어렸을 때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배송 일은 나이 먹고 하기는 힘들어요. 어릴 때는 못 모를 때 하면은 한데 저는 군포의 물류센터 그것도 해봤어요. 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랑 같이 맞아요. 그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특히나 예전에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어, 네, 지금은 그래도 네. 좀 많이 나아진 편이에요, 시스템적으로. 그래도 쉽지 않아요. 그래도 쉽지 않죠. 그래도 쉽지 않아요. 네. 뭐 이제 학창 시절에 못 모를 때 체력 좋을 때 운동 겸 하자. 뭐 그런 개념. 이거 운동 겸이 아니라. 그쵸. 네, 실제로 해보시면 아세요. 네, 엄청 힘들죠. 네, 그런데 이게 얼굴에 티가 나거든요. 고생한 얼굴이 티가 나는데. 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안 보이셔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처음엔 이분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밑바닥부터 해가지고 창업한 케이스는 아니고
그 스타트업에서 펀딩 받아서 뭔가 그렇게 좀 전혀 아닙니다. 보여주시는? 전혀 아닙니다. 네, 아, 그러세요? 저희가 회사도 정말 없이 시작했었고 네. 전부 다 주변에서 안 된다고 했었고 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네. 돈 못 번다. 네. 답이 안 나온다. 네. 그랬는데 어떻게 운 좋게 네. 어깨에 좀 파장 일으키면서 많이 올라왔죠. 아무도 안 도와줬었고. 처음엔 투명성, 지속력, 그리고 이제 쿠팡이라는 회사의 파트너. 네, 그렇죠. 거네요. 그러면은 대표님 하시는 일의 전문 분야, 그냥 제가 러프하게 좀 설명드렸는데 그 일의 전문 분야는 어떤 쪽이세요? 아예 그냥 구독자분들이 아예 모르신 분들이 있을 거니까. 전문 분야에 네, 제가 어떤 일을 하냐고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쿠팡의 뭐 대리점이라고 하는데 그 대리점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일단은 쿠팡은 일이 되게 많아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 택배사들은 그냥 자기 구역 받아가지고 매일매일 나오는 물량만 배송을 하면 되는데 네, 쿠팡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밤에도 쿠팡 물건을 받고 네. 주말에도 쿠팡 물건을 받고 그러니까 365일 24시간이 돌아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쿠팡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네, 매일매일 누가 언제 들어가서 뭐 1차 배송, 2차 배송, 3차 배송까지 할 거다 이런 다 보고를 해야 되고 쿠팡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고 캠프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고 실제 일하고 계신 그리고 근무하고 계신 사장님들이 많다 보니까 사정도 많이 생기죠. 오늘 일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못하는 일이 생긴다든가 그런 부분을 소통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이 업계가 네. 정말 사기가 많아요. 아, 취업 사기가. 네, 네. 제가 이렇게 지금 미디어에 좀 노출을 좀 꺼리는 편인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도 네, 그런 부분을 좀 알리기 위해서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또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이 업을 택배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를 찾아오면 제가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상담을 다 하고 그리고 교육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죠.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차량을 지원해준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가면은 그렇죠. 대출받아 차를 사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뭐 임대차로 해준다라고 해서 네. 막상 가봤더니 네, 한 번 더 사기 당했던 사람의 차를 네. 사용료 내고 쓰게 한다던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아치들이 많나? 네, 맞아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어쨌든 7년 전에 물류 쪽 일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왜 물류 쪽 일을 선택하셨어요? 원래 이제 장사를 했었어요. 아, 장사요? 네. 네. 어떤 장사요?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 아, 스포츠 브랜드요? 네, 그거 좀 크게 여러 군데 했었는데 네. 뭐 중간중간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죠. 아, 좀 안 풀렸나 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우연찮게 네. 소개로 네. 해보면 어떻겠느냐. 네. 그래서 투자 방식으로 물류업에 들어갔다가 네. 그냥 어떻게 보니까 장사 다 접고 그냥 몸을 담게 된 거죠. 아, 그러네요. 이제 우리나라 그런 문화가 약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땀 흘려서 뭔가 하는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속성이다 보니까 맞아요. 약간의 그게 틈새 전략일 수도 있었겠네요. 대표님 처음에 그 일을 진행한 거는 기존에 했던 일이 잘 안 풀려서 사이드로. 그렇죠. 네. 냉정하게 말하면 네. 할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겠다,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죠. 그 당시에 네. 장사하고 병행할 수 있게끔 시간대가 맞았었어요. 좀 자율적인 면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했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물류 회사는 네. 배송하는 사람들이 오면 네. 이 사람한테 차를 팔아서 마진을 남기는 것이 네. 일반화돼 있었어요. 아, 그게 일반적인 네, 스탠다드였어요? 원래 네. 일반화돼 있었는데 네. 그리고 대중한테 조금 더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저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마진 자체를 뭐 600, 700, 800씩 남겨 먹으니까 네. 그것도 몰래 뭔지 알겠다. 이게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갖고 있다가 네. 다 정리를 하고 나온 거죠. 아, 언제, 그러니까 언제 차 지원해준다고 불러놓고는 예를 들면 차량 그 알선에서 거기 그 수수료를 받아서 그쵸. 회사는 배불리는 시스템. 그렇죠. 근데 네. 그 당시에는 네. 어떤 정도였냐면 네. 이 업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네. 차가 필요하네라는 것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 많았어요.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택배 기사가 자기 차로 근무를 한다 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기사네, 직원으로 일하는 거네, 이런 인식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왔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았죠. 개인 사업자 형식으로. 그쵸. 원래 개인 사업자인데. 형식. 그쵸. 네. 그리고 그렇구나. 그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알려진 게 네.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불과 뭐 한 2, 3년 정도부터 택배가 자기 차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인식이 좀 많이 박힌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아예 다들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차를 사는지도 모르고 계약하고 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옛날에는. 거기 그런 분들이 그래서 취업 알선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쵸.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네. 그렇게 차를 팔면서 네. 마진을 뭐 600, 700, 800씩 먹다가 네. 다 투명하게 오픈을 하고 차를 안 팔면 네. 취업하려면 700만 원 내세요, 800만 원 내세요, 저희가 소개만 시켜드릴게요, 이러면 아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게 투명하게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꺼려하고 있었죠. 그리고 네. 그렇게 몰래 하면 6, 700, 800을 버는데 네. 투명하게 하면 100만 원, 150만 원밖에 마진이 안 생기니까 네. 아무도 안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알바몬, 알바천고 이런 구인구직 사이트에 네. 광고를 내면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가요. 그죠. 그것만 보고. 네. 그럼 그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눈탱이 치기가 쉬워요. 음. 근데 조금만 아는 사람들, 네. 우리가 솔직하게 오픈하는 거를, 정보를 아는 사람들, 그래도 알아본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이 사람들한테 100만 원 내놓으셔, 150만 원 내놓으셔 하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도 안 했어요. 거의 다. 네. 그리고 얼굴을 오픈하거나 물류해서 그런 거를 다 싫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걸 제가 정리하고 나오면서, 그래, 차라리 이런 정보를 많이 알리고 단순하게 소개가 아니고 업무를, 사업이니까 시작을 하고 나서도 네. 혹시 그만두거나 지역을 옮기거나 네. 그리고 현장하고 좀 마찰이 생기거나 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개입을 해서 도와주면서 네. 쓰는 돈이 아깝지 않게 해보자라고 해서 네. 처음 시작에 그렇게 중개 알선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중개 알선. 네, 그렇게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중개 알선 수수료만 받아가지고 진행했던 케이스네요? 그쵸. 근데 그거를 네. 이렇게 미디어에 좀 많이 알리고 네. 또 제가 사기당하지 마세요 하는데 사기를 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전화해서 현장에,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이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부산 사람이다. 네. 그러면 한진택배로 가세요가 아니라 네. 저희가 갑니다, 부산까지. 네. 이분 위해서 네. 가서 이분 손잡고 가서 현장에 있는 소장님들이나 네. 이런 분들하고 이분의 여건과 다 상황에 맞춰서 근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네. 이런 식으로 중개 알선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틈새 시장을 그쵸, 활용하셔서 맞죠. 대표님만의 철학이랑 명분을 계속 진행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럼 대표님 그거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진행했던 거예요? 혹시 개인적으로 억울했던 뭐 그런 것도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불합리한 걸 못 보는 타입이다? 뭐 당시에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냥 똑같아요. 돈 벌려고 한 거는 맞는데 네. 지금 이 흘러가는 시장 상황이 정말 잘못됐다라고 계속 느끼고 있었고 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감추고, 사람 어떻게 보면 관계잖아요. 나를 믿고 해주는 사람들인데 네. 이 사람들은 다 숨기면서 네. 욕을 먹으면서 해야 되나. 네. 물류라 한다고 그러면 네. 다들 왜 놈소리를 하는가. 이거를 좀 바꾸고 싶었어요. 이 인식을.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거를 어쨌든 어려워서 시작한 건데 그쵸. 따지고 보면은 차를 사면서 물론 차가 필요하긴 하죠. 맞죠. 근데 어쨌든 차를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좀 속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꾸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그런 돈을 벌긴 하죠. 근데 뭐 그런 좀 그 문화가 별로 안 좋은 문화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저는 좀 그거를 여쭤봐요. 그러면 스포츠 브랜드에서 브랜드를 이제 장사를 하셨고 지금은 이제 사업 단위로 좀 키워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게 토탈에서 진행하는 게 물류 쪽에만 그래도 7년 넘어가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 하시면서 저희는 항상 통찰의 모멘텀을 좀 여쭤봐요. 그리고 대표님한테 창업의 성공 요인을 좀 여쭤보거든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난 창업의 성공 요인이 뭐 세 가지 얘기해도 꼭 한 가지만 얘기해도 되고 내가 생각할 때 창업의 요인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요인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개인적인 철학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요즘 그렇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편하게 돈 벌려고 하고 네. 노력을 한다고 성과가 나오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말들이 좀 많은데 네. 저는 아직까지는 무조건 첫 번째 순위는 노력이라고 봅니다. 네. 24시간 내내 머릿속에 일 생각밖에 안 나요. 무조건. 그리고 네. 어떤 누구를 만나든가 뭘 하든가 전부 다 일만 계속 일에 관련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주변에서 안 된다, 하지 마라. 저희가 네. 쿠팡을 시작할 때도 제 주변에서 이미 끝물이다, 하지 말아라. 다 이랬어요. 네. 뭐 택배를 낮에 하는데 니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야간밖에 없지 않느냐. 네. 저는 될 거라고 믿었고 네. 된다고 믿으니까 되는 방법만 찾아요. 네. 그러면 알아서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성과는 당연히 따라온다. 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야 그거 돈도 안 돼. 돈도 없으니까 그거 시작하면 안 돼. 너 인맥도 없잖아. 네. 그런 거는 다 변명이고 핑계고 변명이고. 자기가 노력을 제대로 할 자신이 없어서 되는 변명이고 일단 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시작을 해라. 뭘 하든 간에. 맞아. 저도 요즘에 너무 효율화만 따지고 가는 문화. 솔직히 그게 도둑놈 심보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나서 노력하다 보면 효율화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건데. 맞아요. 뭐 효율화 꼼수만 보려고 하는. 그게 효율이라는 게 결국은 결과가 좋으면 효율이 좋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퀵플렉스 원주 캠프에 저희가 이제 최대 회사로 들어가 있는데 네. 그 원주 캠프를 저희가 입찰을 받을 때 네. 사업 계획서를 제가 냈거든요. 네. 쿠팡 측에. 왜냐면 저희가 후보군에 없었어요. 네. 사업 계획서를 제 컴퓨터를 너무 못해서 네.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네. 다른 회사의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하나 얻어가지고 네.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파워포인트? 네. 그걸로 만드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금방금방 된다고. 네. 저는 그걸 몰라서 네. 한 3일 밤을 새면서 네. 한글로 그걸 다 만들었어요. 네. 하나 수정하는데 하려고 그러면 다시 다 집었다가 다시 해야 되고 네. 그냥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네. 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웃기죠. 왜냐면 남들은 다 칼라로 나오는데 제 거는 흑백으로 나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노력을 해갖고 내용이 좀 충실해서 그런 건지 네. 후보에도 없었는데 저희가 그걸 받아가지고 네. 결국 성공을 했으니까 네. 그게 효율이죠. 결국 뭐 결과가 좋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일단 된다고 생각하고 네. 앞뒤 재지 말고 일단 하는 게 낫다. 제가 그 생각이에요. 저는 예전에 그런 책을 봤어요. 청소하는 CEO. 그러니까 청소업으로 되게 성공한 기업인이 나오는데 남들이 안 하는 거에도 기회가 있다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다 어렵던가. 그래서 뭐 의사 변호사 어렵기 때문에 좀 그만두고. 그렇죠. 네. 힘들던가. 그걸 다 하던가. 뭐 아무튼 뭐 남들이 안 하는 분야에 택해야 성공한다고 봐요. 대표님께서 저희가 이제 그거에 통찰의 순간도 그러면 창업을 하실 때 성공 요인도 하나의 통찰이신 것 같긴 한데 이것만 절대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포인트도 좀 있으실까요? 아까 말했던 네. 거랑 똑같은데요. 네. 변명하지 말아라. 변명하고 네. 핑계 대지 말아라. 네, 변명하고 핑계 대지 말아라. 네.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돼요. 그렇네요. 저도 처음에는 막 이런 변명 핑계 이렇게 하다가 대표님도 한 7년 정도 하시니까 확실히 개인만의 철학이 딱 정립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선택인데 네. 그 선택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네. 그 시간이 짧더라도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경험에서 결국 선택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선택을 했으면 선택을 안 할 수 있는 건 자기 마음이고 네. 선택을 했으면 일단 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밀어붙여야 되는 게 네.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를 하건 말건. 그러면 결국에 네. 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네. 반대를 하다가 네. 글쎄로 바뀌고 네. 그 다음부터는 같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는지. 그렇죠. 대표님한테 그러면은 향후에 대표님의 그 목표 한번 여쭤볼게요. 목표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지금이 되게 좋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물론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네. 그런 것보다 내가 정말 하나의 일에 몰두해서 항상 24시간 내내 힘들지만 네. 일에 몰두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된다 그러면
60이 되건 70이 되건 계속 이 열정을 다 쏟을 수 있는 상황을 제가 계속 구축해 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물류건 네. 아니면 앞으로도 다른 사업이 또 진행이 되건 네.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에 있어서 그쵸. 감사하다. 네. 언제 한 번쯤 힘들었던 적 있어요? 왜냐면 이런 관점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어떤 모멘텀이 있으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있었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일단 금전적인 게 좀 떨어지면 네, 사람이 자존감도 많이 하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 워크인이라는 회사를 어쨌든 저는 만들었는데 네, 된다고 하고 만들었는데 네, 될 때까지의 그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동안에 거봐 안 되잖아. 네, 이거 답 안 나오잖아. 네, 그때 이걸 되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혼자 밤새도록 앉아있고 그거에 대해서 일을 하고 혼자 뭘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럴 때 집에는 돈도 못 갖다 주고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반 포기 상태고 이랬을 때 정말 혼자 많이 외로웠죠. 그때 좀 많이 힘들었는데 되고 나니까 네. 하면 역시 되는구나. 내 노력이 뭐 허투루 한 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선택하면 결국 안 된다고 했던 걸 선택해도 결국 되더라고요. 되게 만드는 게 습관이 되니까. 네. 역시 그 성공하시는 성공 DNA가 항상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바뀌던가. 해야 네. 운도 따라옵니다. 운이 따라온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을 때 운도 따라온다. 네, 맞아요. 대표님이 이거 저희가 예전에 지금 추가적인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릴게요. 나에게 있어서 대표님의 창업이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똑같아요. 먹고 사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네. 할 거면 정말 뭐 여유를 갖는다거나 네. 워라밸을 갖는다거나 네. 이런 거는 다 버리고 네. 일이 진짜 말 그대로 자식, 네. 회사가 자식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거기에만 몰두를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일단 멋있네요. 네, 멋있고, 그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저 동기부여 영상 같은 거 좀 많이 보거든요. 출퇴근할 때 동기부여 영상들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 그래서 나의 무의식이 그냥 때려 박으려고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공짜 절대 세상에 없습니다. 공짜가 없는데 요령을 부리고 효율을 따지면은 대박 줬다고 쪽박찬 사람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병원장 대박 줬다가 병원장인데 마이너스 몇십억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당장 먹고 살기 빠듯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돈 빌려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대박 하다가 너무 힘들어진 케이스예요. 대표님만의 성공은 어떻게 정립되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대표님한테 성공은 어떤 개념이세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아직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주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은데 네. 아직 해보지 않아서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가정이 좀 평온해지고 네. 내 주위 사람들 만나고 싶을 때 돈 네. 걱정 안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 네. 그 일이잖아요. 네. 그게 저는 성공 같아요. 대표님 제가 볼 때 성공하신 분이에요. 왜 감사합니다. 그러냐면은 성취와 성공의 차이가 예전 장사의 신 5년장 있잖아요. 그 사람 막 멘탈이 좀 세거든요. 근데 5년장이 했던 얘기가 사장님은 성취와 성공의 차이를 아냐고. 사장님은 성취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누구나 성공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취는 내가 뭔가를 이루는 자기 효능감을 갖는 게 성취고 성공이란 건 이룬 거를 나누는 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대표님이 오늘 오실 때 이게 포도주스 사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를 처음 뵀잖아요. 처음 뵀는데 포도주스 이분은 성취를 하면 성공하실 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딱 왜냐면은 사무실 가면은 항상 저희가 이분이 기본가 매천가 테이크가 거기서부터 판단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갔는데 차 한 잔 안 내고 그러니까 이게 주셨으니까 제가 차 한 잔 안 내온 거예요. 근데 차 한 잔 안 내오는 사무실이 있대요. 그분은 기버 매처가 아닌 테이크어웨이로 확률이 높다. 뭔가를 제 주변에 기버랑 매처들을 많이 채워놔라. 성공하는 제 멘토님이 해주신 얘기라서 뼈에 새기고 있어서
그래서 어떤 행동을 보면은 아 이분은 성취할 사람인가 성공할 성취는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공이란 건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라서 대표님 성공하실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하시는 일에 성공을 항상 기원해드리고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다른 말은 안 해도 되고요. 이 말은 꼭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배송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구인구직 사이트 보지 마시고 차량은 본인이 직접 구입하시면 됩니다. 정보를 많이 알아보시고 배송업을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기 안 당하도록. 전 요것만 알리면 됩니다. 아,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 귀한 발언 감사드립니다.